다음에 출근할 때 자주 입는 셔츠를 자세히 보세요. 모든 단축 구멍이 수직 모양일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멍을 보세요. 수평 모양이죠? 셔츠의 아랫부분은 엉덩이를 가리는데 자주 당겨지기 때문에 그 힘을 견디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단축 구멍은 실수가 아니라 엉덩이가 움직일 때 옷이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거품 목욕을 할 때 욕조에 생기는 거품층은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품층이 단열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목욕물을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시켜주죠. 모자에 달린 폼폼은 패션 때문에 달린 게 아닙니다. 원래는 선원들이 아주 낮은 배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단 거예요. 크래커에는 굽는 동안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구멍이 있습니다. 만약 구멍이 없다면 크래커 안에 증기가 쌓여서 과자가 부서지게 될 거예요. 오렌지에 붙은 스티커의 숫자는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4자리 숫자의 첫 번째 숫자가 3 또는 4라면 이는 과일이 전통적인 농법으로 재배되었다는 뜻이에요. 5자리 숫자가 8로 시작한다면 오렌지가 유전적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는 과일이 유기농이라는 뜻입니다. 종이의 여백은 날짜나 쪽 번호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집에서 쥐가 아주 성가신 문제였어요. 종이는 쥐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였고요. 여백을 추가해 쥐가 중요한 내용을 베어물지 않고 빈 종이를 갉아먹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만든 거예요. 상자에 포장된 음식을 접시에 다시 담는다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종이 케첩 용기처럼 종이로 된 음식 포장 상자를 펼치면 음식에 맞는 완벽한 크기의 접시가 만들어집니다. 음료수병의 긴 목은 음료를 마실 때 그곳을 잡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에서 나오는 열이 음료수를 데우는 대신 병의 윗부분만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옷깃에 단축구멍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코트와 자켓에는 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옷깃을 잠가서 고정할 수 있는 단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옷깃을 닫지 않게 되었고 단추도 사라졌지만 많은 양복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전통적인 단축구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문에는 검은 격자가 그려져 있어서 안의 음식을 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건 해로운 마이크로파가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패러데이 쉴드라고 하는 이 보호장치는 음식물이 제대로 요리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배낭에 달린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 패치는 밧줄 탭 또는 돼지코라고 합니다. 구멍에 끈을 꿰어 여분의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죠. 캠핑이나 긴 하이킹의 안성맞춤입니다. 골프공은 완벽하게 둥글지 않고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드럽게 공중으로 떠올라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더 멀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솜에는 2개의 면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쪽은 화장을 할 때, 부드러운 쪽은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도넛에는 안과 밖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생기기 전에는 겉은 바삭바삭해도 속은 종종 기름지고 익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애플 노트북 충전기에는 접을 수 있는 작은 다리가 있습니다. 충전기를 세워두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리를 펼쳐서 선을 감아 제자리에 고정하고 엉킴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음료수병을 보면 병뚜껑 안에 동그라미가 보일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액체와 음료의 김이 빠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 먹은 막대사탕 막대의 구멍은 삼켰을 때 질식을 예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탕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여분의 사탕이 속의 빈 튜브 속으로 들어가서 굳으면 사탕을 제자리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멍이 없었다면 사탕은 쉽게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라이더 가죽 자켓의 지퍼는 대각선으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지퍼가 세로로 달렸다면 입은 사람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을 때 지퍼가 걸릴 수 있지만 대각선 지퍼는 그렇지 않을 테니까요. 주요 등의 작은 삼각형은 주유구가 자동차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렌터카를 타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차를 세울 일은 없겠죠? 진공청소기에는 부속품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긴 솔이 달린 튜브는 무엇에 쓰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튜브는 먼지 제거에 적합하며 액자, 블라인드, 램프, 갓 등을 청소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초콜릿 박스 트레이의 작은 구멍에는 실제로 기능이 있습니다. 초콜릿 근처에 구멍을 누르면 손을 더럽히지 않고 바로 초콜릿이 튀어나오죠. 어떤 초고층 빌딩에는 엘리베이터만 가는 빈층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높이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이에요. 몇몇 초고층 건물은 세울 수 있는 층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빈층이 있다면 층수를 늘리거나 건물 계약을 어기지 않고도 건물 높이를 높여 멋진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이 텅 빈 층은 화재의 확산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여자 셔츠의 단추가 왼쪽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녀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혔기 때문에 단추를 왼쪽에 달면 셔츠를 입히기가 더 쉬웠죠. 그래서 왼쪽에 달린 단추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큐티클은 목적이 있으니 제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큐티클은 손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큐티클이 없다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나무 옷걸이와 플라스틱 옷걸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옷의 맵시를 살리는 것 외에도 삼나무 옷걸이는 나방과 벌레를 물리쳐주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자세히 보면 작은 구멍이 보일 거예요. 이 구멍은 실제로 비상시 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점검 시에 사용하는 열쇠 구멍입니다. 여러분의 청바지에 달린 동그란 모양의 단추는 리벳이라고 하는데요. 당겨지거나 움직일 때 옷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바지의 가장 약한 부분에 다는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 왕관의 뾰족한 모양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7개의 가시는 7개의 바다와 7개의 대륙을 나타내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뻗어나가기를 바라며 추가된 거예요. 여행 가방에는 지퍼 손잡이가 2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손잡이 2개를 연결해 자물쇠를 달고 도난을 방지할 수 있어요. 소금은 요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강한 냄새도 없애줄 수 있습니다. 마늘을 썰고 손가락 끝에 소금을 문지르면 냄새가 제거될 거예요. 신발에도 효과가 있고요. 어디론가 급하게 가야 하는데 배터리가 없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후에 핸드폰을 충전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충전될 겁니다. 남성용 셔츠는 뒷면에 고리가 있어서 구김 없이 탈의실 고리에 걸어둘 수 있습니다. 바셀린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에나멜 가죽 신발의 흠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아요. 또 반짝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트렁크에는 혹시 실수로 안에 갇혔을 때를 대비한 비상 걸쇠가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죠. 이유는 묻지 마세요. 더듬더듬 위치를 찾아서 잡아당기기만 하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토스터기 바닥에는 제거할 수 있는 비밀의 판이 있습니다. 성가신 빵 부스러기들을 청소할 수 있죠. 노트북 키보드를 보세요. 다른 키와 달리 F와 J에만 혹이 있을 겁니다. 손가락을 최적의 타이핑 위치에 두려면 이 2키의 집게 손가락을 올려야 해요. 그래서 키보드를 보지 않고도 타이핑할 수 있도록 이 홈을 추가한 거죠. 만약 상어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먹이를 주다가 집게 손가락을 잃으셨다면 운이 나빴다고 해야겠네요. 자, 폰을 잡아보세요. 좋아요. 이제 돌려봐요. 카메라와 플래시 사이에 있는 작은 점 보이죠? 그거 작은 마이크예요. 요건 몰랐었죠? 여기 왜 있냐고요? 통화 중에 이 작은 친구는 여러분이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는 배경 잡음을 줄이느라 바빠요. 맞아요.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 통화 품질이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숲에서 길을 잃고 캠프로 돌아가려고 서두르고 있어요. 갑자기 도움이 될 만한 게 생각이 났어요. 가방의 가슴 스트랩 중 하나를 잡고 휘파람을 불었어요. 네, 맞아요. 많은 가방에 이런 특징이 있는데 특히 아웃도어용에 많이 있죠. 이 멋진 디자인으로 인해 여러분 친구 중 한 명이 부르는 소리가 머지않아 들리게 되고 다시 따뜻한 캠프파이어로 따라갈 수 있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청바지에 있는 작은 주머니가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있잖아요. 더 큰 주머니 안에 있는 그거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곳에 종종 동전이나 지폐를 보관하는데 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머니 시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겁니다. 아마 거기서 주머니 시계란 이름이 유래된 것 같네요. 긴 하루를 끝마치고 마침내 집에 도착합니다. 요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소파에 앉아 TV를 좀 보다가 배달을 주문합니다. 중식은 어때요? 완벽하죠? 띵동하네요. 배달 왔나 봐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잠깐 접시를 갖고 오기 전에 이걸 해보세요. 식탁 위에 중국 음식 용기를 열어보세요. 완벽한 접시가 되며 카드보드지로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설거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음식과 함께 온 음료에도 멋진 기능이 있어요. 여기 있는 작은 금속 탭을 보세요. 캔을 열 때 쓰는 금속 탭 말이에요. 여기에 빨대를 꽂아 넣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사실 바로 이걸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어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면 키보드를 지금 한번 보세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숫자 아래에 있는 처음 6개의 키캡의 이름을 따서 쿼키라 불리는 레이아웃으로 배열되어 있죠. 알고 보니 항상 이렇진 않았어요. 원래는 생각해보면 더 말이 되는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었죠. 알파벳 배열은 오래전에 타작이라고 불리는 것들 때문에 필요 없게 되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키를 누르면 타이프바가 날아가서 잉크 묻은 띠를 쳐서 종이에 글자를 찍죠. 결국 타이피스트들이 이걸 잘하게 되었고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너무 빠르게 말이에요. 그 타이프바들은 결국 서로 걸려 정체되어 흐름을 망쳤죠.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그들은 키보드를 무작위 키캡으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레이아웃은 타이핑을 더 어렵게 만들어 타이피스트의 속도를 늦추고 타이프바가 끼이는 것을 방지했기 때문에 사실 더 잘 작동했어요. 훨씬 낫죠? 오늘날엔 타이프바도 없고 타자기도 없어요. 대부분 말이죠. 요즘 사람들도 여전히 빠르지만 우리나 그 사람들 중 누가 더 빨랐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키보드는 숨겨진 다른 기능도 있어요. F 키캡과 J 키캡의 하단에 볼록한 작은 부분이 있다는 걸 눈치챈 적 있나요? 알고 보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키보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하는 건 아침에 완전히 깨기 위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이나 회사로 다시 갔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커피를 내려놓으면서 책상을 더럽힐까봐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플라스틱 뚜껑은 커피를 뜨겁게 유지해주는 데 좋을 뿐만 아니라 코스터로도 쓰여요. 사실 컵을 받치기에 완벽한 크기죠. 직접 해보세요.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유용할 거예요. 저와 같다면 1인분에 얼마나 많은 파스타가 필요한지 결정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만약 파스타 숟가락이 있다면 그냥 그걸 쓰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운데에 있는 작은 구멍이 뭘 위한 건지도 모르고 그게 배수나 다른 데에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하죠. 알고 보니 완벽한 1인분을 재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게 밝혀졌어요. 건조한 파스타가 그 구멍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 그걸 1인분으로 쓰세요. 코트 옷걸이를 사러 가게에 있는데 플라스틱 옷걸이가 나무 옷걸이보다 더 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무 옷걸이는 삼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무 옷걸이는 벌레와 나방을 쫓아준다는 거예요.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죠. 옷장 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물건으론 안성맞춤이죠. 이를 닦을 때 칫솔에 푸른 솔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칫솔을 바꿀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기 위해 있어요. 이 솔은 칫솔이 닳아 없어지면서 힘과 색이 발해서 이제는 칫솔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걸 알려줘요. 전자레인지는 종종 미니 TV처럼 보이는데 특히 주변의 검은 필름이 분명하게 보이는 건 더 그렇죠. 이건 사실 방사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건 전문적으로 말하면 패러데이 케이지라고 불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녹아내리지 않고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음식이 데워지는 걸 지켜보라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에게 귀가 더 자라고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세요. 네, 사실 안 그래요. 어떤 오븐 밑에는 서랍이 있어요. 자주 쓰지 않는 다양한 물건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싶겠지만 더 나은 용도가 있어요. 대신에 따뜻하게 식탁에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 음식을 뜨겁게 유지하게 쓰여야 해요. 오븐에서 꺼내 바로 이 서랍에 보관하면 되고 계속 요리할 수 있도록 오븐을 비워주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륙 전에 시간을 보내려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어요. 창문을 보는데 바닥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걱정 마세요. 부서진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또 거기로 공기가 통해 흐르죠.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소래 신발을 문질러 본 적이 있다면 손 들어주세요. 저기 전 해봤어요. 어쩌면 생각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신발을 닦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안전조치예요. 그건 신발끈, 옷, 그리고 다른 물건들이 끼이는 걸 막아주는데 내릴 때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해주죠. 가끔 새 옷을 살 때 천 조각이 하나 딸려오죠. 보통 작은 플라스틱 봉지에 추가 단추와 함께 들어있죠. 여러분 이게 주위에 옷이 찢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패치로 쓸 천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럴 목적으로 쓰이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다양한 세탁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탁기에 넣어야 해요. 이제 새로 산 비싼 코트가 줄어들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테니 말이에요. 비누거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거품기와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데 성인이 돼서도 이런 기분을 내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거품 목욕이에요.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따뜻한 거품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거품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요. 고품질의 거품이라면 단열재 역할도 할 겁니다. 그래서 목욕물이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해주죠. 초콜릿 상자에는 가끔 이런 미스터리한 구멍이 있어요. 제사 하나 또는 두 상자를 먹을 때 전 이걸 무시하고 플라스틱 바닥을 눌러서 초콜릿을 꺼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여태까지 잘못했네요. 구멍을 누르면 초콜릿이 바로 나와요. 이제부터 무조건 이렇게 할 거예요. 허허. 여기 부엌에 하나 더 있어요. 냄비 손잡이엔 종종 구멍이 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보관 방법으로 여기를 통해 벽에 못에 걸죠. 구멍에는 또 다른 쓰임새가 있어요. 요리할 때 나무 숟가락이나 요리하고 있는 다른 무엇이든 손잡이에 걸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려놓을 때 지저분해지지 않죠. 유리병은 보통 뚜껑이 있는 상태로 나오죠? 뭐 당연하죠. 안 그러면 액체가 쏟아지잖아요. 이 뚜껑에는 아무 목적도 없어 보이는 플라스틱 라이너가 있어요. 그렇죠? 땡! 이건 밀봉을 위한 거예요. 와, 물개도 좋다네요. 음료를 탄산이 가득하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 딱 제게 필요한 시원함이네요. 많은 문 손잡이는 노쇠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박테리아의 최악의 적이라 이 특정 물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이게 박테리아를 없애줘요. 깨끗한 집을 유지하고 병균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딱이죠. 너 물고기 줄까? 안녕하세요, 밝은 면 여러분. 링컨 대통령 머릿속에 뭐가 숨겨진 줄 아세요? 아니면 뉴욕의 그랜드 스테이션 터미널은요? 오늘 미국의 가장 잘 알려진 랜드마크에 대해 여러분은 들어본 적 없는 비밀을 밝힐 거예요. 러시모어 산에 우뚝 솟은 화강암 얼굴들 중에서 링컨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미국 역사의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숨겨진 방이 있어요. 원래 계획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더 크게 조각하는 것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완성하기엔 너무 복잡해서 대신 기록의 전당이 채택되었어요. 그 방은 미완성인 채로 수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90년대 말에 부활되었고 이 방은 완성되었어요. 이 숨겨진 방은 미래 세대의 미국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미국 역사의 타임캡슐이죠. 안타깝게도 관광객들은 밀실에 접근하기 너무 어려워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통해 시간에 맞춰 기차에 타기 위해 뛰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땀을 꽤 흘려야 한다는 걸 알아요. 숨겨진 맨해튼 주민들도 역의 어딘가에서 땀을 흘리며 있을 거예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 수년 동안 테니스 클럽의 본거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통근자는 거의 없어요. 주로 지역 스포츠 팬들과 기업 단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 여부도 잘 모르죠. 밴더빌트 테니스 클럽은 역의 높은 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체육관과 풀사이즈 실내 하드코트 그리고 심지어 주니어 코트도 있어요. 여기에 가입하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테니스와 피트니스 클럽은 꽤 인기 있어요. 대법원 건물 대부분은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법정, 사무실, 그리고 일반적인 따분한 업무 공간이 있죠. 하지만 5층에 가면 달라요. 그 건물에 숨겨진 농구 코트가 있거든요. 땅에서 가장 높은 코트란 별명을 가진 이 코트는 건물에 많은 직원들이 자주 방문해요. 처음에 이 방은 창고로 설계되었지만 몇몇 사람들이 테니스 경기 연습을 위해 임시 코트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유행을 타다가 결국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농구 코트로 바뀌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가장 매력적인 것 중 하나가 자연스레 떨어지는 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쓰이는가인데요. 폭포가 얼고 그 얼음 때문에 여러 번 천천히 흐르거나 심지어 멈춘 적이 있어요. 폭포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는데 폭포가 멈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1969년 미국 육군 공병들이 바로 그렇게 했었어요. 수력 발전을 위해 기술자들은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물의 흐름과 약하를 조절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이 모든 물이 많은 침식을 일으켜 개조가 계획되었죠. 불행하게도 이 계획은 약간의 실패로 끝났어요. 반면 이 아가씨는 실패작이 아니에요. 아이콘이자 희망의 상징, 알아보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인물, 그리고 879 사이즈의 신을 신고 있죠.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건물 중 하나예요. 1886년 이 기념비는 단지 상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16년 동안 이 동상은 전가동되는 등대 역할을 했었어요. 미국 랜드마크의 관광객들은 도시의 멋진 전망을 보기 위해 그녀의 왕관으로 향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횃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불행히도 성화실로 가는 사다리가 근처 폭발의 충격으로 파손되어 1916년부터 오늘까지 성화실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론 방문객들은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됐죠. 브루클린 다리의 건설이 처음 시작됐을 때 기술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도시에는 프로젝트 전체를 지불할 돈이 충분치 않았고 지역 와이너리들은 건설 경로 밖으로의 이주를 거부하고 있었죠. 기술자들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좋은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와인 창고를 지어 여분의 창고를 필요로 하는 지역 업체에게 임대해서 다리 자금을 대는 걸 도왔죠. 이건 사실 다리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꽤 천재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오늘날 뉴욕시가 지하 저장실의 소유권을 가져갔고 동굴의 본래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주로 사용되지 않고 유지 보수 장비로 가득 차 있죠. 디즈니랜드는 빠르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되었어요. 열혈 팬들은 자신들이 이 공원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정기적으로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디즈니랜드의 뉴올리언스 광장에 있는 표시 없는 문 뒤에 숨겨진 클럽 33이라고 불리는 고급스럽고 비싼 레스토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음 휴가 때 여기서 식사하는 게 할 일 목록에 있다면 지금 바로 돈을 모으는 게 좋을 거예요. 가입하는데 약 3천만 원으로 조금 비싼 데다가 연회비가 1,500만 원이에요. 만약 클럽 33에 가입 못한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여러분들을 기운나게 할 거예요. 대기자 명단은 14년까지 걸릴 수 있고 심지어 월트 디즈니 본인도 그곳에 못 가봤어요. 금문교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였어요. 이 눈길을 끄는 2.7km 길이의 공학의 위협은 1937년에 완성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 페인트 칠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 페인트 색이 사실 인터내셔널 오렌지라고 불리는 걸 알고 있나요? 흥미롭게도 이 색은 그냥 프라이머에 불과했는데 짙은 안개 속에서도 꽤나 잘 보이는 걸로 드러났죠. 다리의 원래 색은 지나가는 배들의 시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검은색의 노란 줄무늬가 제한되었었죠. 제 생각엔 최악의 조합인 것 같은데요. 링컨 기념관을 방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사의 연못 크기와 경관에 경외심을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벽에 새겨진 유명한 오타를 찾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하죠. 영어로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이라는 줄의 조각가가 퓨처의 철자를 지닌 F가 아닌 E로 잘못 새겼어요. 네, 다시 채워버렸지만 오타는 그대로 보여요. 세인트루이스시를 보기 위해 게이트웨이 아치를 방문하는 건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같아요.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이 아치가 그 건축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진과 강풍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이 아치는
강한 바람에도 0.5m 정도 움직이고 구부러질 수 있어요. 아치는 192m 높이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국가기념물이에요. 사실 폭도 192m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엄청나죠. 이 굉장한 건축물의 가장 특이한 점은 건물 자체의 이야기뿐 아니라 60만 명이 넘는 세인트루이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디럭스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아래에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일부인 트랙 61이라고 불리는 외딴 승강장이 숨겨져 있어요.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해 고안된 걸로 믿어지고 있는 철도 차량은 제거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역에 남아 있었어요. 이 전용 열차는 대중의 눈을 피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하역까지 정차할 수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 열차는 단지 건설 자재 일부를 운송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대통령을 수송하는 것만큼 멋지진 않네요. 자유의 종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수리 작업을 했죠. 사실 수리 작업을 잘 못했죠. 종은 처음 받았을 때 테스트되어 쪼개지고 수리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거의 90년간의 사용 후 1840년대에 자유의 종에 작은 균열이 생겨났어요. 1846년 필라델피아시가 그 종을 수리하려 했을 때 금속공들이 사실 그 균열을 더 커지게 만들었어요. 종의 기존에 있던 파열된 부분을 복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균열이 일어났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종은 영원히 못 쓰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종은 사실 복제품이에요.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 중 진짜 원래의 종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밝은 명과 매일 새로운 걸 배워봅시다. 자, 배고픈데 아직 3코스짜리 식사는 할 준비가 안 됐다고요? 대신 라면은 어때요? 아, 물 끓었네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 문제가 있네요. 스티로폼 컵이 깨져서 면이 다 드러났네요. 잠깐, 컵 바닥에 공간이 있네요. 왜죠? 그 공간은 회사가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면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컵에 담긴 라면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데 봉지에 든 라면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는 미들 서스펜션이라는 기법이에요. 배달 트럭에서 찌그러지는 걸 막기 위해 면은 단단하게 포장됩니다. 면을 길고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맛있는 면을 더 고르고 부드럽게 해주죠. 아침 입냄새는 최악이죠. 다행히 이걸 없앨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저 구강청결제가 여러분의 입을 씻기 위해 발명되었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구강청결제는 원래 바닥 청소제로 발명되어 팔렸어요. 수년 동안 병원의 소독제로 팔렸죠. 사실 잘 팔리진 않았어요. 어떤 마케팅의 천재들이 이걸 구강청결제로 다시 이름을 지었고 그 뒤로 새로운 역사를 맞이했죠. 그러니 이를 닦은 후에 리브랜딩 하는 것이 꽤 강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어렵죠. 스트리밍도 없고 온라인 게임도 없고 귀여운 새끼 고양이 사진도 없다니. 네, 그런 걸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상관 있나요? 프로토타입의 인터넷은 아파넷 또는 현대연구계획국망이라고 하죠. 이 기계는 매우 민감했어요. 누군가가 이걸 끄는 걸 막기 위해 어떤 영리한 과학자가 이렇게 강력한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였어요. 이 기계는 서버예요. 전원을 끄지 마세요. 빨간 잉크로 쓰여 있었죠. 센스 있죠? 교수님이 여러분 공책 여백에 메모하도록 하는 건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여백이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만 빼면요. 이건 쥐 보호 장치예요. 옛날에는 쥐가 항상 종이를 갉아먹어서 종이 가장자리에 뭔가를 쓰면 결국 배고픈 쥐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잘 배치된 줄 몇 개가 여러분의 훌륭한 대답이 먹히는 걸 막아줬죠. 아, 이 피자 다 못 먹겠어요. 남은 걸 덮어놔야겠어요. 다행히 제겐 플라스틱 랩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당기면 롤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프리즌 브레이크네요. 내비들은 길고 얇은 상자를 보면 여러분을 도와줄 작은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양쪽 끝에 있는 판지 탭이죠. 밀어 넣으면 랩이 고정돼요. 이런 걸 여지껏 못 봤다니. 점심시간이에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롤이 먹고 싶은데요. 김, 쌀, 오이, 아보카도, 그리고 게살. 맞나요? 사실 이건 가공된 게맛살이에요. 기본적으로 설탕과 섞인 값싼 흰살 생선이에요. 그런 다음 생선 혼합물은 가열되고 압착되어 모양이 잡히죠. 맛있네요. 그래서 바다의 핫도그라고 불리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방금 지어낸 거예요. 전자레인지에는 우리 모두가 본 적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비밀이 있어요. 문에 있는 그 검은 망사는 패러데이 상자예요. 이것은 전자기 에너지, 즉 전자파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리되는 것도 막아주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빨리 데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전자레인지에 하나씩 있고 품질도 다양해요. 이 패러데이 상자는 폰 신호도 막을 수 있어요. 이건 유용할 것 같네요. 자, 전화 받는데 팝콘 터지는 걸 멈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비행기 모드가 더 쉽긴 해요. IQ 테스트 받고 자신이 아인슈타인 수준으로 똑똑하다는 걸 깨달은 적 있나요? 저도 없어요. IQ의 중간값은 100에 불과해요. 게다가 아인슈타인이 그 시험을 봤다는 증거도 거의 없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이 너무 모호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험은 공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고안되었어요. 나중에 그들은 이게 지능을 식별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원래 그걸 위해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저기 뽁뽁이 한 번도 안 터뜨려 봤나요? 좋은 걸 놓치고 있네요. 그리고 짐작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나 터뜨리는 재미로 사용될 의도는 없었어요. 원래는 질감이 새로운 벽지로 발명되었어요. 2개의 샤워 커튼을 함께 밀봉함으로써 첫 뽁뽁이가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그 아이디어는 전혀 유행하지 못했어요. 벽지로 실패한 후 이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죠. 민감한 물건들을 보호할 수 있던 거예요. 첫 컴퓨터가 선적되었을 때 뽁뽁이가 큰 도움이 되었죠. 방마다 벽지가 뽁뽁이로 된 집을 상상해보세요. 최고일까요? 최악일까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를 판매하고 있다면 회사의 비밀을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코카콜라 만들어내는 포뮬라엔 특허가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뭔가를 바꾸고 나선 특허가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이 비밀 공식은 회사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코카콜라의 라이벌도 그 비법을 원하고 있죠. 2006년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비밀을 팔아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저기 새로 산 매트리스 좀 봐요. 법률상 규칙에 따라 이것을 제거하지 마세요 라는 택 못 봤어요? 그거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좋은 소식은 이 택은 여러분이 아닌 매트리스 판매자를 위한 거예요. 100년 전 매트리스 제조업자들은 매트리스 속을 기본적으로 아무 걸로 채워 만들어내곤 했어요. 동물털, 오래된 병원 침대나 옷, 그러다 엄격한 법으로 오래된 병원 침대가 쓰이는 게 규제되었죠. 그런 매트리스는 세균으로 가득하거든요. 이제 비 오는 날 플레이도우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만들 수 있죠. 밀가루, 물, 소금, 식용색소를 섞으면 짜잔! 창의적인 사람은 이걸로 몇 시간을 갖고 놀죠. 싸고 깨끗하고 독성이 없고 완벽한 점토죠. 근데 이걸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것은 원래 30년대에 벽을 청소하기 위한 거였죠.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벽지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결국 플레이도우는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죠. 자, 막대 사탕을 다 먹었는데 막대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이 구멍은 보여주기 위해서나 다 먹고 나서 악기로 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마시는 사탕이 막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사탕이 아직 뜨거울 때 틀에 부어져요. 굳으면서 사탕은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닷 역할을 해요. 막대 사탕은 별로라고요? 그렇다면 오랜 전통의 미국 구미베어는 어때요? 안타깝게도 이건 미국 게 아니에요. 독일 거죠. 한 독일 회사가 1922년에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름은 구미모모였어요. 어쨌든 이들은 라이브 쇼에서 춤추는 곰들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이 간식은 결국 전 세계에 진출했죠. 키보드의 F와 J 키에 있는 작게 올라온 부분이 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이 작은 돌출부는 집게 손가락이 번개처럼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도록 도와줘요. 손가락을 F와 J에 고정시키세요. 특히 키보드를 보지 않을 때 모든 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 모두들 슬링키를 좋아하죠? 이게 신나는 음악을 배경으로 계단을 활보하는 걸 본 적이 있다면 축하해요. 여러분은 확실한 유튜브 팬이네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게 나왔을 때 참 좋아했는데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사실 장난감이 될 의도는 없었거든요. 이건 스프링이에요. 원래는 선박에 민감한 해상 장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어요. 재미와는 거리가 멀었죠. 하나가 테이블에서 떨어져 춤을 추며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 그 놀라운 날까지 말이죠. 많은 실험 후 새롭게 개선된 슬링키가 탄생했어요. 그 과학자팀에게 메달을 주세요. 청바지에 있는 작은 주머니는 잔돈이나 열쇠를 위해 디자인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회중시계를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였죠. 회중시계가 없다고요? 그게 왜 없어요? 1980년대 대유행이었다고요. 하지만 오래된 청바지를 흥미롭게 만드는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머니 쪽을 보면 튀어나온 리벳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과거의 멋진 패션이 아니에요. 이 리벳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것은 청바지에서 제일 마모가 많이 되는 민감한 부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죠.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육체 노동을 하기 위해 청바지를 입어서 바지가 튼튼해야 했어요. 만약 그때 사람들이 요새 찢어진 청바지를 10만 원 내고 사는 걸 봤다면 아마 충격으로 쓰러질 거예요. 식료품 카트에는 고리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잠바를 카트한 감자와 양파 한 무더기 옆에다 넣어두고 싶지 않으시죠? 그쵸? 대신에 고리에 거세요. 고리는 카트를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또 카트 바닥에는 멋진 부분이 있는데요. 카트가 가득 차면 추가 구매를 위해 들어서 장바구니를 달면 돼요. 철로 된 부분을 다 들어서 바퀴 위에 있는 가로 막대기 위에 놓고 편리한 고리로 고정시키세요. 이빨에 귀찮은 시금치가 끼었다면 이 팁을 써보세요. 헐렁한 치실로는 다 꺼내기 힘들 수 있어요. 좀 더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매듭을 묶으면 돼요. 치약의 줄무늬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마케팅 속임수예요. 70년대 인류 치약 브랜드에서 파란색 줄무늬를 추가해 자신들의 치약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냥 흰색인 치약의 효과도 그만큼 좋아요. 하지만 칫솔에 있는 파란 털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빠지거든요. 파란색이 희미해지면 새 칫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물쇠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본 적 있으세요? 이것에 숨겨진 기능은 녹슬지 않게 물을 빼내는 거예요. 또 자물쇠에 기름을 칠하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열고 잠그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동전 가장자리에 있는 흠은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장자리를 깎아내고 가장자리를 녹여 새 동전을 만들곤 했어요. 하지만 새 디자인 덕분에 누가 가장자리를 깎아낸 건지 쉽게 알 수 있죠. 여전히 오렌지 껍질을 까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우선 위와 아랫부분을 잘라내세요. 옆면을 잘라 당겨서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크림의 뚜껑에 고상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튜브들은 보통 호일로 밀봉되기 때문에 열려다가 손톱 부러지지 않으려면 뚜껑을 뒤집어서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모든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동그란 판은 평생 탄산음료 제공하겠다는 쿠폰이 있는지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음료를 맛있게 또 탄산을 많게 유지해주죠. 뚜껑은 음료를, 동그란 고무판은 탄산을 보존해주죠. 여러분이 마시기 전까지 말이에요.
만약 펜을 지우려고 지우개에 파란 면을 쓴다면 여러분의 공책은 아마 구멍으로 가득 찰 거예요. 파란 부분은 더 두꺼운 종이에 쓴 뭔가를 지울 때를 위한 겁니다. 종이가 두껍기만 하다면 연필과 잉크도 지울 수 있어요. 머리핀의 홈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으면 핀이 제자리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늘 머리 가까이 밑쪽으로 있어야 해요. 그래도 느슨해지나요? 머리에 꽂기 전에 헤어스프레이를 머리핀에 바로 뿌려보세요. 많은 유리병에는 대개 바닥에 일종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 유용해요. 엄지손가락을 움푹 들어간 곳에 넣고 부어보세요. 이 기술의 이름은 펀트예요. 지역 커피 판매대에 있는 설탕 스틱들은 새롭고 쉬운 방법으로 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보세요. 가운데를 찢어서 열어보세요. 손가락에 설탕도 안 묻고 종이 조각도 없고 커피도 행복해하네요. 화장솜 팩에는 저런 끈이 달려 있어서 편리하게 화장실 고리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매번 풀고 다시 조이고 할 필요는 없어요. 팩 밑을 보세요. 절취선이 있죠? 조심스럽게 뜯고 쓰면 돼요. 문 손잡이는 보통 놋쇠, 청동 또는 다른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져요. 왜일까요? 항균성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퍼지는 걸 막아줘요. 두어 시간만 지나면 성가신 미생물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손을 씻는 것 잊지 마세요. 병 목이 긴 데엔 이유가 있어요. 병이 아니라 목 부분을 잡으세요. 차가운 음료를 즐기고 싶다면요. 지퍼가 2개라니 너무 많은가요? 그럴지도요. 하지만 똑똑한 도난 방지 장치로 유용해요. 그냥 같이 잠그세요. 이제 아무도 여러분의 백팩을 열 수 없어요. 자물쇠가 없나요? 소매치기들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뭐든 끈으로 묶거나 종이 클립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옷깃 귀에 있는 그 작은 단추는 넥타이를 자리에 고정하는 데 쓰여요. 넥타이가 뒤로 도망가는 건 원치 않으시죠? 신발 제조업체들은 고객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운동화에는 미리 설치된 특수 반물집 시스템이 있어요. 굉장한 걸로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운동화 위에 있는 여분의 구멍들을 말해요. 신발끈을 뒤로 끼워 여분 구멍에 고리를 만들어 봐요. 끈을 교차해서 고리를 통과시켜요. 이제 발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게 끈을 아래로 당겨요. 이제 뛰어요. 가방, 신발, 심지어 간식을 살 때도 실리카 겔 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과한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신발이 약간 축축할 때마다 밤사이 그 안에 몇 개의 젤팩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은 여지껏 샴푸를 잘못 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요지는 이거예요. 머리에 바르지 말고 뿌리에 바르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만든 거품이 머리로 흘러내릴 거예요. 공책 여백은 여분의 메모를 하거나 이모티콘 그리기 연습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일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되었죠. 사람들은 배고픈 쥐가 주변에 많이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쥐들은 종이를 갉아먹어 사람들이 공책에 적은 것을 갉아먹곤 했죠. 배고픈 설치류에게 뺏기지 않게 사람들로 하여금 메모를 가장자리에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라고 알리기 위해 여백선을 만든 거예요. 솔로컵은 모든 바베큐 파티의 핵심이죠. 하지만 이 빨간 컵들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져요. 액체를 재는 데 쓸 수 있어요. 밑에 줄은 30ml, 두 번째 줄은 148ml, 그리고 세 번째 줄은 355ml와 같아요. 차에 우유를 넣고 싶다면 다음에 이 팁을 써보세요. 우유가 반대편에서 부어보세요. 덜 철벅거리고 조절하기가 더 쉬워요. 자동차 머리 받침대는 편안함, 분리형 머리 받침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머리 받침대를 빼내면 튼튼한 쇠 막대기 2개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에 갇히거나 잠기게 된다면 막대로 창문을 부수고 나갈 수 있어요. 여자 셔츠에는 단추가 왼쪽에 있어요. 비록 약 85%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말이 될 텐데 말이죠. 중요한 건 옛날에 부유한 여자들에겐 옷 입는 걸 도와주는 가정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추가 왼쪽에 있는 게 일이 훨씬 더 쉬웠거든요. 이제 아셨죠? 백미러의 탭은 실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방향제, 커다란 털복숭이 주사위, 큰 스마일 이모티콘을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거울의 낮과 밤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예요. 밖이 어두우면 야간 모드가 뒷차에서 나오는 빛을 막아줘요.
맥플러리 수프에는 네모 손잡이가 있죠. 이건 아이스크림 기계에 바로 부착되어 아이스크림과 토핑이 함께 섞여 컵에 바로 들어가죠. 직원들의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고 게다가 기계마다 씻지 않아도 되기에 물도 절약되죠. 나무 옷걸이는 너무 뜨거워서 당신의 옷을 태워버릴 수 있어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더 멋있고 더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걸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천연 나방 퇴치제인 삼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보너스 팁. 옷장에 마른 오렌지 껍질을 넣어봐요. 다시는 그 안에 나방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매년 400억 개 이상의 오레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것 중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쿠키죠. 오레오라는 글자를 둘러싼 기하학적 무늬에는 유럽판 기준을 상징하는 나비스코 로고가 들어 있습니다. 1952년 윌리엄 터니어는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초콜릿 쿠키의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무선 기술 때문에 헤드폰 잭은 과거의 것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잭을 보면 플러그에 여러 고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리가 한 개라면 하나의 소리만 나온다는 뜻이며 두 개는 왼쪽과 오른쪽 귀에 모두 들리는 스테레오 사운드라는 뜻이고 세 개는 스테레오 사운드에 마이크도 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프루트 루푸스의 상징인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연두색 고리는 안에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각각 다른 맛을 내는 건 아니에요. 모든 시리얼은 같은 과일 맛이 모두 혼합되어 있습니다. 색은 그저 시각적 효과를 위한 거예요. 델의 로고에서 이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창립자인 마이클 델이 자신의 기술에 세상이 모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요. 나침반은 자석을 이용해 자기 북극을 가리키지만 사실 전혀 북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나침반의 북극은 북쪽과 남쪽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건데요. 지구의 남자 기극은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고 북극은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습니다. 헷갈리죠? 계란을 깨고 나면 가끔 작은 붉은 반점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피는 알을 낳던 암탉의 혈관이 작게 파열되며 생기는 겁니다. 먹어도 안전하지만 원한다면 얼룩을 제거하실 수 있어요. 달걀 맛에는 영향을 안 줄 거예요. 다행이네요. 케찹은 중국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등 많은 문화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젓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케첩 또한 허용되는 철자법인데요. K를 쓰는 게 더 흔한 표기 방법이죠. 에어비앤비의 로고는 구부러진 클립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속이라는 뜻의 belonging에서 이름을 딴 로고 벨로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와 위치기호, 사랑을 위한 심장이 함께 모여 에어비앤비의 상징인 A이자 동반성의 상징이 된 거예요. 카르민이라고 하는 E120 또는 적색 45 천연 식용색소는 작은 딱정벌레로 만든 것입니다. 케이크나 사탕, 심지어 음료수까지 색을 입히는 데 사용됐죠. 반짝이는 사탕도 벌레를 활용한 거예요. 이번에는 인도산 암컷 온나무벌레예요. 이 딱정벌레는 나무에서 긁어낸 물질을 남기는데요. 이걸 껍질로 건조시키면 반짝거리게 변하죠.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로고에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건 여우가 아니라 레서판다예요. 파이어폭스라는 이름은 중국어 이름을 영어로 번역한 거죠. 도로의 맨홀 뚜껑은 안전상의 이유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와 같은 과거의 문명에서는 맨홀이 네모난 모양의 돌판이었어요. 그때도 맨홀이라고 불렀었는데 불행히도 이 모양으로 인해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대로 놓지 않으면 사각형 뚜껑이 네모난 구멍에 대각선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었거든요. 아야! 모양을 둥글게 만들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둥근 뚜껑에는 각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 떨어지지 않죠. 토마토는 엄밀히 말하면 야채가 아니라 과일입니다. 바나나 나무는 야자수나 나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바나나는 허브예요. 나무처럼 줄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허브로 여겨지죠. 줄기 대신 레몬그라스나 사촌인 생강처럼 다육성 줄기를 만듭니다.
대리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금문교는 지금과 같은 주황빛 빨간색으로 칠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리는 원래 지나가는 배와 비행기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 검은색과 노란색 줄무늬 혹은 사탕지팡이의 무늬 같은 색으로 칠하려고 했어요. 특히 샌프란시스코에는 안개가 자주 끼니까요. 그러나 강철에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해 주황색 프라이머를 칠했을 때 건축가는 이 국제적인 오렌지 색상을 마음에 들어했고 그 색은 그대로 남게 되었어요. 키보드 뒤에 달린 다리는 손목을 더 잘 놓을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고안된 게 아니에요. 이 다리를 너무 오래 세워두면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타자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다리는 타자를 칠 줄 모를 때 글자와 숫자를 더 잘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고추의 색깔은 맛이나 매운 정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추가 작을수록 더 매울 거예요. 매운맛은 씨앗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감싸고 있는 하얀 막에서 나오는 거고요. 토블론 로고의 산속에는 뒷다리로 서 있는 곰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목동을 잡아먹기 위해서죠. 이건 농담이에요. 이건 곰이 베른의 상징적인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며 창립자가 이 삼각형 초콜릿을 만들어낸 곳이죠. 토블로는 또한 창립자의 성 토블러와 꿀과 아몬드로 만드는 누가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토론을 합친 것입니다. 컵라면 아래의 공간은 이동 시 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술을 중간 완충 장치라고 하는데요. 스티로폼 컵에서 보호가 더 잘 되기도 하고 면을 더 빨리 부드럽게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볼펜 막의 구멍에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목적이 있어요. 바로 환기장치 역할을 합니다. 잉크가 더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죠. 펜 내부와 외부에 균일한 기압이 생성되어 잉크가 촉에 쉽게 유압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이클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고 중 하나는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르드 프랑스의 로고에는 O, U, R을 합치면 자전거 선수가 됩니다. 주유소 노즐 상단에 있는 금속 받침대는 사고에 대비해서 독특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덜렁이가 실수로 노즐이 여전히 기름구에 꽂혀 있다는 걸 깜빡하고 출발한다면 자석 받침대가 분리되어 주유 펌프의 어떤 부분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웬디스 로고는 크리에이터 데이브 토마스의 딸을 보고 디자인된 거예요. 딸의 별명에서 따온 이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로고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웬디의 옷깃에는 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의도치 않게 이 식당은 다른 식당보다 더 가정적인 느낌을 주게 되었죠. 특히 외국에서 출구로 나갈 때 적당한 차선을 찾는 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출구 표지판이 어느 도로 쪽에 위치해 있는지 잘 보세요. 그 차선을 타시면 됩니다. 어떤 치약은 봉인이 되어 있어서 사용 전에 봉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호일은 벗겨내는 게 아니에요. 치약 뚜껑을 보면 윗부분에 작은 뿔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토스티토스의 로고 바로 가운데에도 비밀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로고 중앙에 있는 이 T는 살사 한 그릇을 먹으며 토스티토를 즐기는 두 사람을 닮아있죠. 빨간색 살사 그릇은 아이의 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곳인 자유의 여신상은 16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하는 등대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맨하탄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1901년부터 등대의 역할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 도시의 멋진 경치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성화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6년의 사고로 자유의 여신상의 성화에 손상이 생겼고 그 이후로는 영영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매트리스에 부착된 처벌 법률에 의해 제거하지 않음이라는 태그는 소비자가 제거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거나 제거 시 보증이 무효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900년대 제조업자들은 매트리스의 충전재로 동물털, 오래된 병원 침구나 옷 등 정말 아무거나 사용했다고 해요. 그때는 별일이 아니었죠. 나중에 엄격한 법률이 만들어져 재활용 재료가 새 것인 것처럼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태그를 달게 된 거예요. 도요타의 로고는 그냥 아무 고리를 조합한 것이 아니에요. 겹쳐있는 세 개의 타원은 고객과 도요타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뜻입니다. 캘리포니아 롤의 재료는 김, 밥, 오이, 아보카도, 맛살입니다. 하지만 맛살은 게살이 전혀 아니에요. 맛살은 가짜 게살입니다. 게 대신 흰살 생선과 설탕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 이 혼합물을 가열하고 눌러 모양을 만듭니다. 비츠의 로고는 빨간색 원 안에 소문자 B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원은 인간의 머리를 나타내며 B는 헤드폰을 뜻합니다. 차창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점은 프리츠라고 합니다. 이 프리츠는 제조 과정에서 앞유리에 검은색 에나멜 칠을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자외선을 차단하고 금속과 유리 사이로 온도가 고르게 퍼지는 걸 도와줍니다. 유니레버 로고 안에는 24개의 기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어볼까요? 태양, 비둘기, 식물, 불꽃, 고추, 숟가락, 그릇, 꽃, 아이스크림, 손, 머리카락, 입술, 소용돌이, 물고기, 옷, 벌, 입자, 포장지, 변형, 파도, DNA, 야자수, 심장, 아마도 선순환을 상징하는 기호까지. 이 회사가 믿고 생산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죠. DNA요? 실피는 평평한 부분이 아니라 지그재그 부분이 두피 위로 가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모발과 두피를 더 잘 잡아주어 핀을 더 오래 고정할 수 있다고 해요. 이 핀은 영어로 바비핀이라고 하는데 바비라는 런던 경찰의 별명을 따서 지어졌다고 해요.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지어낸 겁니다. 큰 화면이 있는 신형 아이폰 모델에는 간편 접근이라는 편리한 옵션이 있어요. 이 기능 덕분에 화면 맨 위에 손을 대기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능은 폰의 접근성 설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걸로 화면을 아래로 내릴 수 있어요. 길가에 난 울퉁불퉁한 띠는 졸음운전하는 졸음운전자들을 깨우기 위해 있는 거예요. 타이어가 이 띠 위를 지나게 되면 소음과 진동이 알람 시계처럼 작동해요. 대부분의 주방용 가위는 가운데에 금속 벤치 같은 톱날이 있어요. 이걸로 가위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손잡이 사이에 놓여져 있어 견과류, 개껍데기 등등을 깨뜨릴 수 있어요. 또 이걸로 일반 병과 소스병들을 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약초의 줄기를 제거하기 위해 이 톱니를 이용하죠. 오디오 잭에 고리가 3개 있다면 장치가 스테레오 사운드를 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폰에 마이크 기능이 있어요. 전자레인지 문에 있는 검은 격자 무늬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려요. 전자파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만약 빠져나가면 여러분의 음식이 제대로 요리되지 않을 거예요. 달걀에 있는 숫자는 제품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줘요. 많은 나라에서 특별한 라벨 부착 시스템을 사용해요. 첫 번째 숫자는 생산 방법을 나타내요. 다음 두 글자 코드는 달걀이 생성된 국가를 나타내요. 그런 다음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암탉이 알을 낳는 시설을 나타내요. 이 코드의 첫 번째 숫자는 0에서 3까지 다양해요. 0은 유기농 달걀이란 의미예요. 1은 프리레인지 달걀이란 거죠. 이건 바깥을 돌아다닐 수 있는 암탉이 낳은 거예요. 2는 짚을 깊게 까는 실내 시설에서 생산된 달걀을 나타내요. 3. 여러분은 닭장에서 사육되는 농장의 달걀을 사려는 거예요. 자동차 앞 유리 가장자리를 따라 그려진 검은 띠를 프리트라고 해요. 이것은 구운 세라믹 페인트로 앞 유리 가장자리 부근에 있는 꽉 채워진 검은 띠로 처음에 시작돼요. 그런 뒤에 작은 점들로 끝나요. 프리트는 유리를 더 거칠게 만들어서 접착제가 더 잘 붙게 돼요. 이 프리트는 우레탄 밀폐제를 보호해줘요. 이것은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시켜주는 물질이에요. 또 태양의 자외선이 접착제를 녹이는 걸 막아줘요. 검은 점 같은 경우는 차 안의 온도를 더 균일하게 분배하는 데 도움을 줘요. 미적으로도 보기 좋아요. 이게 없다면 유리와 어두운 띠의 대조가 너무 분명해질 거예요. 만약 여분의 고리가 있는 청바지를 봤다면 그것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청바지예요. 그건 아마 통근자를 위한 의류 제품군에 속할 거예요. 그리고 고리의 주목적은 자전거 자물쇠를 거는 거예요. 많은 지퍼 슬라이더는 바깥쪽에 고리가 있어요. 특히 그런 슬라이더를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더 그렇죠.
이 고리는 자물쇠로 슬라이더를 연결해서 소매치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줘요. 키보드에는 작은 다리가 달려 있어요. 키보드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어떤 키를 누르는지 볼 수 있어요. 동시에 납작한 키보드 때문에 손목이 피곤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키보드를 보지 않고 타이핑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다리가 필요치 않아요. 올리브 스푼은 보통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으며 사발 모양의 머리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도구의 주 목적은 액체 상태의 병, 깡통 그릇에서 올리브, 체리, 절인 마늘 그리고 액체에 담겨있는 기타 제품들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구멍은 숟가락에 모여있는 액체를 빠르고 쉽게 빼낼 수 있게 해줘요. 이거 다음에는 어떤 걸 생각해낼까요? 도넛이 반지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가장자리는 너무 익어버리고 안은 익지 않아 끈적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가운데에 구멍을 내면 바깥과 안쪽이 동시에 요리될 거예요. 동그란 모양의 도넛은 보통 커스터드, 크림 또는 젤리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 도넛에는 모서리가 없어요. 즉, 필링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약한 부분이 적다는 뜻이죠. 가득 찬 주스 상자를 너무 꽉 움켜쥐면 곳곳에 끈적끈적한 액체를 쏟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주스 상자의 측면에 있는 탭을 위로 올려주세요. 이걸 음료수 잡는 데 쓸 수 있어요. 어떤 자동차에는 계기판에 작은 커피컵 표시가 있어요. 그건 차량의 졸음 방지 메커니즘이에요.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자동차의 졸음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것은 속도, 바퀴 각도 및 차선 탈선을 분석해서 운전자가 쉬어야 할 시간인지를 알아내요. 만약 그렇다면 차에서 몇 가지 오디오 신호를 내면서 커피컵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해요. 슈퍼마켓에서 받는 과일과 야채에 붙은 스티커에는 정보가 가득해요. 스티커에 4자리 숫자가 적혀있다면 그 제품은 재래식으로 재배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 과정에서 살충제가 쓰였다는 것도 의미하죠. 만약 제품이 유기농일 경우 스티커에는 5자리 숫자가 있을 거고 첫 번째 숫자는 9일 거예요. 유전자 변형 제품에도 5자리 코드가 있지만 첫 번째 숫자는 8이에요. 설탕은 원추형의 덩어리 설탕으로 팔리곤 했어요. 이것들은 크고 단단한 원추였었죠. 그 당시에 차를 마실 설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먼저 설탕 덩어리를 쪼개기 위한 특별한 망치를 사용해야만 했어요. 그런 다음 설탕을 더 작고 더 멋진 모양의 덩어리로 잘랐죠. 19세기 중반이 돼서야 설탕을 정육면체 모양으로 자르는 프레스가 최초로 발명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품의 저장과 운송이 더 쉬워졌죠. 스패너 반대쪽 끝에 작은 구멍으로 스크루드라이버를 약간 더 돌릴 수 있어요. 그냥 구멍을 드라이버에 통과시켜 끝을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또 각도가 이상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 어두운 데서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서 움직이는 차의 전조등 때문에 눈이 멀 수도 있어요. 만약 수동 백미러가 있는 경우 하단의 탭을 찾아서 뒤집어 보세요. 거울 유리 뒤편에 반사 물질이 있어요. 탭을 뒤집음으로써 이 물질의 각도를 바꾸어 거울의 조명을 어둡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스크림 스쿱은 다양한 색깔로 나와요. 이것은 미적 감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색깔은 스쿱의 크기를 나타내요. 이렇게 하면 1kg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스쿱이 필요한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와우, 1kg의 썬데이 아이스크림이라니. 저도 주세요. 작은 튜브의 몇몇 뚜껑은 위가 비어있고 안에 작은 스파이크가 있어요. 이것의 목적은 튜브를 밀봉하고 있는 호일 스티커를 뚫는 거예요. 목이 이 구멍에 딱 맞으며 스파이크는 봉인을 뚫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손가락으로 작은 호일 봉인을 뜯을 필요가 없죠. 제품 포장의 동그라미 안에 있는 문자 R은 상표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등록이 일단 되면 해당 상표의 소유자는 모든 제품에 이 글자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고소할 수도 있죠. 가스 펌프에는 보통 손잡이 위에 작은 금속 걸쇠나 고리가 있어요. 그건 방아쇠 잠금 장치예요. 이걸로 손잡이를 열린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떠나도 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올 거예요. 과거 동전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졌거나 모양이 딱히 없었어요. 사기꾼들이 그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죠. 그들은 동전의 모서리를 잘라내어 동전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금속을 훔쳤어요. 그것은 불법이었고 이런 종류의 사기를 막기 위해 동그란 동전이 발명되었어요. 그 후 동전에 손을 댔을 때 그걸 바로 알아차리기 쉬워졌죠. 이 막대 사탕에 있는 2개의 구멍은 사탕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막대기가 뜨거운 액체 시럽에 담겼을 때 시럽이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굳어요. 이제 여러분의 사탕이 거기에 있게 되죠. 옷과 딸려오는 작은 사각형 직물은 세탁물을 먼저 시험해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옷을 세탁해야 할 때 망가뜨리지 않게 될 거예요. 이어폰 바닥의 구멍은 공기가 위로 순환해서 스피커로 통과하게 해줘요. 이것은 낮은 주파수를 증가시켜 베이스 소리를 더 깊게 만들어줘요. 음질 또한 훨씬 좋아지죠.
제 소리 더 좋지 않나요? 고마워요. 문서를 일시적으로만 함께 묶을 수 있게 스테이플러를 조정할 수 있어요. 철심을 구부리는 곳을 회전시키면 돼요. 대부분의 스테이플러에는 스테이플링 옵션이 2개 있어요. 하나는 표준이에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심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구부려줘요. 나중에 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손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만약 땅콩버터병을 거꾸로 저장해 둔다면 기름이 바닥으로 이동하고 모든 고형분이 위로 갈 거예요. 아, 묻지 마세요. 누군가에겐 중요하단 말이에요. 땅콩버터를 거꾸로 잡은 모습을 들키고 싶진 않잖아요. 이미 집에 놓여있는 물건들은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께서 놀라운 것들을 하실 수 있답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는 일상적인 물건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물건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좀 바보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죠. 오늘날 많은 주방용 가위에는 손잡이와 날이 만나는 곳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는 타임, 로즈마리, 부추와 같은 허브를 간단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잎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는데 걸리는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죠. 그리고 꽃병이 부족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장미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끝을 조심하세요. 탄산음료 캔의 금속 탭을 뒤집어 보세요. 그 구멍에 빨대를 꽂아 두실 수 있어요. 가장자리에 입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정 탭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당기는 탭을 대체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손잡이는 상당히 날카롭고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빨대를 바로 쏙 넣으실 수 있어요. 거품도 보글보글 내면서 엉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끔 옷을 살 때 비닐봉지에 여분의 단추와 천 조각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천으로 구멍을 기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세제의 효과를 같은 소재의 천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옷 전체를 빨기 전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천 조각으로 코를 풀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해 지렛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이버들은 렌치나 스패너 안에 맞는 육각형 모양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렛대를 활용할 때 회전에 힘을 올리는데도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손을 좀 쉬게 두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고무줄은 여러 가지에 매우 유용합니다. 안 열리는 병이 있으면 고무줄을 감아서 마찰력을 높일 수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는 검은색 솔이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어떤 에스컬레이터에는 노란 선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아니라서 가끔은 옷이 계단과 가장자리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솔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작은 장벽이에요. 또한 작은 물건이 떨어질 때 틈새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기도 해요. 평범한 청바지에는 기능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주머니 주위에 있는 금속 리벳은 바지의 응력 지점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리벳이 모든 청바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있다면 청바지를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청바지에는 큰 주머니 바로 위에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원래는 회중시계를 넣는 주머니였어요. 비록 대부분의 회중시계는 과거의 물건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주머니에 동전, 반지, 심지어 휴대용 USB까지 보관하기도 해요. 자동차 타이어에 새겨져 있는 모든 무늬가 무엇을 위한 건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조금 당연할 수 있지만 이건 마찰력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타이어가 너무 닳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 홈이 더 이상 깊지 않고 거의 도로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면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만약 교체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갑자기 정지선에서 멈추려고 할 때 차가 거대한 롤러스케이트로 변해버려서 놀라게 되실지도 몰라요. 미드에서 이런 중국 음식 테이크아웃 용기 많이 보셨죠? 집에 가져올 때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예요. 바로 먹어도 되고 설거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유용하죠. 이 용기는 1849년에 갓 건져낸 굴을 담을 수 있도록 특허를 받았고 그래서 굴통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새지 않는 음식 용기로 용도가 바뀌었죠.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아마도 작은 구멍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아래에서도 구멍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고도가 높을 때 가압된 실내와 외부 대기 사이에 축적되는 기압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창문에 서리가 생겨서 아름다운 경치 보는 걸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창 사이에 습기를 배출해주기도 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스마일 낙서는 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1956년 일본의 한 회사에서 처음 도입한 칼입니다. 꽤 멋지죠? 똑똑 떨어뜨릴 수 있는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둘을 혼동하지는 마세요. 하나는 맛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줄자는 거의 모든 금속 끝부분에 빈 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네일 그립이라고 해서 이 구멍을 못이나 나사에 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잡아줄 필요 없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아주 똑똑하죠? 실핀의 홈은 머리카락을 제자리에 더 잘 고정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요? 홈이 있는 쪽은 아래로, 반대편이 위로 향하게 사용하셔야 해요. 이 핀은 19세기에 발명되었지만 1920년대에 유행했던 단발 헤어스타일 때문에 영어로는 바비핀이라고 불려요. 유행은 사라졌지만 핀은 남았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핀을 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손가락에 핀이 걸리게 되면 별로 보기 좋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나 버스를 탔는데 검은 테두리에 질감이 있는 검은 점을 발견하셨다면 아마 디자인 때문에 이 점을 창문에 찍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점은 프리트라고 하는 세라믹 페인트예요. 주요 목적은 자외선으로부터 창문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한 접착제가 달라붙을 수 있는 거친 표면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구석에 끈적거리는 분홍색 덩어리가 보이면 만지지 마세요. 누군가가 오래전에 붙여둔 풍선껌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물쇠의 아래쪽을 본다면 하나 또는 두 개의 작은 구멍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구멍은 비 때문에 갇혔을 수도 있는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거예요. 이 작은 배수구는 날씨가 매우 추울 때 자물쇠가 얼어붙거나 녹쓰는 것을 막아줘요. 또 다른 상황에서 자물쇠가 뻑뻑해진 경우 이 구멍에 오일 성분의 윤활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좌절감을 해소하고 싶다면 이 구멍에 대고 소리칠 수 있을 겁니다. 자물쇠를 여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와이셔츠는 뒷면에 천고리가 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이 고리로 셔츠를 걸 수 있어요. 단순히 벽에 걸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리는 해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960년대 대학에서는 단추가 채워진 셔츠를 맨 윗부분까지 입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 때문에 셔츠를 벽에 걸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뒷면에 고리를 달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 학생이 고리를 제거한다면 그건 안정적인 연애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장난삼아 골탕 먹인 게 아니라면요. 이제 누구랑 사귀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다닐 거예요. 고리 가지고 정말 걸고 넘어가지 말라고요? 네, 그렇게 재밌는 말장난은 아니었죠. 이게 제 일인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동전의 가장자리에 작은 홈이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에 동전의 가치가 더 있었을 때 생긴 문이에요. 과거의 위조범들은 가장자리를 쉽게 긁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금화나 은화로 만들어 돈을 벌었죠. 이렇게 무늬를 만들면 어떤 동전이 변한 것인지 알기가 쉬워집니다. 요즘은 필요하지 않지만 동전의 스타일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심심하시다면 여기 홈이 몇 개나 있는지 세보셔도 돼요. 사실 아주 지루한 생각이지만요. 그러지 마시고 밝은 면의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위조범들과 싸우기 위해 지난 수세기 동안 동전에 무늬를 넣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사기꾼들이 동전의 매끄러운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그 금속을 사용해서 새로운 동전을 만들어내고는 했거든요. 하지만 이 오돌토돌한 면이라면
잘라낸 흔적을 숨길 수가 없겠죠. 충전 케이블에 있는 이러한 작은 원통형은 초크 또는 페라이트 코어라고 합니다. 이 원통은 전자기적 간섭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성 산화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장치를 오류로부터 장치를 지켜주는 거죠. 모두 청바지의 작은 주머니에는 시계를 보관하고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금속 징은 뭘까요? 이 단추는 천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격한 움직임 때문에 찢어질 수 있는 곳에 직공들이 이 징을 넣기 시작한 거죠. 몇몇 배낭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은 여분의 장비를 묶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발이 더러워져서 배낭 안에 넣거나 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다면 이 구멍에 끈을 넣고 묶어주세요. 아이폰의 카메라 옆에 있는 이 작은 점은 마이크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좋은 음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죠. 맥의 스포트라이트 기능은 파일과 앱을 빠르게 검색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산기 역할도 해줘요. 풀어야 할 산수식을 입력해보세요. 스포트라이트는 내부 사전 데이터도 사용해요. 검색줄에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단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새 기름을 한 병 사셨군요. 뚜껑을 열었더니 작은 봉인 마개가 또 있어요. 고리를 당기면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꺼내셨나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마세요. 손가락으로 거꾸로 뚜껑을 누르면 부을 때 양을 조절하기가 쉬울 거예요. 키보드의 F 및 J 키의 오톨도톨한 점은 타이핑을 할 때 손가락을 놓기 좋은 키를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집게 손가락을 이 키 위에 올리면 다른 키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양쪽에 있는 솔은 구두를 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나일론 솔은 끈이나 옷이 에스컬레이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이겠죠? 대부분의 문 손잡이는 황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금속은 미생물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면에서는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이 증식할 수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칸막이는 이유가 있어서 사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닥에 커다란 틈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런 디자인 덕분에 줄이 빨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음료수 컵의 플라스틱 뚜껑을 컵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의 모양은 완벽하게 음료 잔과 크기가 맞고 테이블 표면이 젖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뚜껑을 뒤집지는 마세요. 컵에 두었던 것과 똑같이 테이블에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차에 갇혀 문을 열 수 없다면 탈부착식 머리 받침대의 막대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원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원은 탄산음료에 김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병 안의 진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일생에 한 번쯤 전자레인지에 음식이 데워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신나지 않나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문을 왜 그렇게 어둡게 만든 걸까요? 이 검은 필름은 전자기장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거랍니다. 자물쇠에서 열쇠 구멍 옆에 있는 작은 점은 자물쇠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그 습기를 말리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또한 자물쇠가 걸리거나 녹이 슬기 시작하면 이 구멍을 통해 기름을 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골프공은 공기 역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돌토돌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딤플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은 공이 더 멀리, 더 고르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머그잔은 바닥의 바깥쪽에 작은 홈이 있어요.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도와줘서 식기세척기에서 컵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선글라스는 눈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북극 탐험 동안 선글라스를 사용한 거였어요. 엄청난 양의 눈은 마치 밝은 섬광처럼 사람들을 실명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이 독특한 안경을 고안해낸 겁니다. 패션뿐만이 아니라 가방을 보호하기 위해 티셔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방 위에 티셔츠를 씌워주세요. 비닐로 포장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셔츠 칼라 뒷면에는 단추가 있어 넥타이를 옷깃 아래로 잡아줍니다. 네, 지금은 넥타이가 모두 얇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추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추는 여전히 장식적인 기능으로 남아있어요. 넥타이의 초기 목적은 이런 거였어요. 옷깃을 조이기 위해 17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이렇게 사람들은 강한 바람으로부터 목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의복의 이 부분에 익숙해졌고
이후에는 왕실의 모임에 꼭 필요한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모자에 달린 푹신푹신한 폼폼은 수세기 전에 처음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낮은 배 천장과 암초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폼폼을 사용한 거예요. 옷걸이는 삼나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무에는 여러분의 옷을 먹이로 삼는 나방들을 물리치는 천연 기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전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빛이 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양의 전구는 더 저렴하고 생산하기 쉽습니다. 새 옷에서 이런 옷 조각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천 조각이 아니라 빨래에 옷을 돌리기 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천 조각을 세탁기에 넣고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안전하게 옷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천장 선풍기는 겨울과 여름의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찾아보세요. 겨울 모드를 켜려면 이 버튼을 위로, 여름 모드를 켜려면 버튼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여름 모드에서는 선풍기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립니다. 겨울에는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에 둥근 플런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면 막힌 변기를 뚫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하지만 사실 플런저는 싱크대의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한 것입니다. 변기는 다른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야 해요. 오븐 아래의 여분의 공간은 팬과 냄비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음식을 넣으시면 돼요. 오븐의 열이 식사를 따뜻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 친구들이 늦는 것을 기다릴 때 유용하겠죠? 팝콘 한 팩을 전자레인지에 튀기셨군요. 팝콘 봉지 위에 작은 구멍이 보이시죠? 튀겨지지 않은 작은 알갱이를 빼내는데 이 구멍을 쓰시면 돼요. 팝콘 팩을 접시 위로 흔들면 모든 알갱이가 구멍으로 빠질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용 베개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끝을 앞으로 놓고 머리를 뒤로 기대죠? 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보세요. 둥근 부분이 턱 아래에, 양 끝은 뒤로 향하게 해주세요. 머리를 앞으로 숙여주시면 목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낮잠도 잘 잘 수 있겠죠? 말꿈 모양의 자석은 자기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남극을, 빨간색 부분은 북극을 나타내는데요. 두 개의 극이 동시에 작동하여 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완벽한 항공 설계 덕분에 대부분의 비행기는 엔진 없이도 먼 거리를 날 수 있습니다. 1268년 로저 베이컨은 처음으로 광학 목적을 위해 망원경 렌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언급했습니다. 틀에 끼워진 돋보기 렌즈는 당시 유럽과 중국에서 모두 독서할 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서양이 동양에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가져온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만약 먹을 것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남게 되셨다면 유감이네요. 하지만 낚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시계, 열쇠 등 무엇이든 미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끈을 낚싯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끼를 묶어서 물속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삼킨 물고기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굉장할 거예요. 탄산음료 캔 뚜껑에 뚜껑을 뒤집어 칵테일 빨대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의 파란색 반쪽은 원래 잉크를 지우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파란 부분은 두꺼운 종이 위에 글자나 그림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빨간 부분이 약간의 흔적을 남기면서 글씨를 지웠다면 파란 부분이 그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해 줄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포스트잇을 잘못 뜯고 있어요. 아래에서가 아니라 끈적끈적한 부분의 선을 따라 옆으로 떼어내세요. 이렇게 하면 종이가 벽에 더 오래 붙습니다. 막대사탕에 있는 이 두 개의 구멍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그러셨다고요? 뜨거운 시럽에 막대를 넣으면 액체가 그 안으로 흐르겠죠? 그리고 액체가 굳으면서 막대에 더 잘 붙어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대부분의 금속 지퍼에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숨겨진 잠금 장치가 있어요. 지퍼 손잡이를 위로 향하게 하지 마세요. 아래로 내리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그건 손잡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작은 홈 덕분이에요. 거의 모든 공중 화장실은 바닥과 문 사이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사실 프라이버시와 편안함의 수준을 최소화해서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고 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또한 청소하기도 쉽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더 안전합니다.
상한 우유는 가스를 방출해요. 대부분의 음식이 상할 때처럼요. 일반 플라스틱 우유통에는 한쪽 면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통 안에서 팽창하면 확장되고 오목한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또한 만약 우유를 저장하기 위해 얼리고 싶을 때 우유가 얼면 부피가 더 커져서 통이 팽창하게 돼요. 화장솜 팩에는 갈고리나 홀더에 걸 수 있도록 끈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요, 팩을 풀었다가 다시 조일 필요가 없어요. 팩의 하단을 보세요. 구멍이 뚫린 선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찢으면 화장솜을 뽑아 쓸 수 있어요. 바나나는 매우 빨리 검게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나나를 더 오래 보관하려면 줄기 부분에 비닐랩을 감아서 며칠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감자튀김은 소스나 케첩과 가장 잘 어울리지만 소스가 팩에 담겨 있다면 부을 곳이 마땅치 않아요. 다음번엔 감자튀김 상자 위에 있는 구부릴 수 있는 플랩을 바깥쪽으로 뒤집으면 소스를 위한 편리한 임시 접시가 생깁니다. 어떤 볼펜은 그 기능이 불분명한 작은 구멍이 옆면에 있어요. 사실 이건 환기 시스템입니다. 구멍이 없으면 잉크는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펜 끝으로 흐르지 않을 거예요. 현대의 조종사 선글라스는 193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조종사들은 눈부심과 낮은 온도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색이 있는 고글을 썼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눈부신 빛을 차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현재 우리가 에비에이터 선글라스라고 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선글라스가 개발되었습니다. 가벼운 금속 프레임 덕분에 언제든 쓰고 벗을 수 있었고, 녹색 색조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게다가 그 상징적인 녹색 렌즈는 15%의 빛만 통과시킵니다. 눈물방울 모양은 조종사가 아래쪽에 눈부신 빛에 앞이 안 보일 위험 없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해줬어요. 정장 코트의 옷깃에 이유 없이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는 단추구멍은 한때 실제 용도가 있었습니다.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자들은 꼭대기까지 단추가 달린 높은 칼라가 달린 옷을 입곤 했어요. 특히 더운 날에는 옷깃에 단추를 풀어서 긴장을 풀곤 했습니다. 그 옷의 가슴 윗부분은 접힌 두 개의 플랩을 형성했어요. 이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입는 양복 코트의 모습이 됐습니다. 단추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단추구멍은 과거의 표시로 제자리에 남아있어요. 많은 아웃도어 자켓, 특히 스포츠 자켓은 가슴에 작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건 나폴레옹 포켓이라고 하는데 19세기 초에 악명 높은 프랑스 지도자와 관련이 있어요. 초상화에서 그는 종종 가슴 높이에서 한쪽 손을 자켓 안에 넣고 있는 모습인데 이 포즈가 덕분에 매우 잘 알려지게 됐어요. 나폴레옹 주머니는 그가 손을 놓은 곳에 있지만 요즘은 지도나 간식을 쉽게 보관하는 데 주로 쓰이고 스마트폰에도 딱 맞습니다. 주철 냄비 바닥에 있는 링은 천연가스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처음 도입되었고, 당시 사람들은 요리를 하기 위해 주로 나무 난로를 사용했을 때였어요. 나무 통나무를 다른 칸으로 태운 다음 음식을 데우기 위해 냄비와 팬을 그 위에 놓았어요. 프라이팬 바닥에 있는 링은 프라이팬이 약간 위로 올라가서 불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은 디자인적인 특징이 아니었어요. 사실 결함이었어요. 주철로 냄비를 만들 때는 바닥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기가 어렵고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냄비가 스토브 위에서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링이 역할을 해요. 링이 없으면 바닥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갈아야 하는데 그러면 냄비의 품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갈았을 때 링이 완벽하게 평평해지고 흔들림이 사라져요. 사용자들이 마우스 없이 맥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커맨드 키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이름은 애플키였지만 스티브 잡스는 애플 이름을 남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결정은 또한 대체 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죠. 잡스는 회사의 상주 비트맵 아티스트 중 한 명에게 명령의 개념을 나타내는 기호를 찾는 작업을 맡겼어요. 그렇게 고안된 모양, 상징적인 프레첼 디자인은 북유럽 지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캠프장을 표시하는 데 사용됐어요.
양초용 라이터는 그 안에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그렇게 독특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안에 일반 라이터와 스파크가 초에 불을 붙이는 것을 돕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과일과 야채 라벨에는 생산된 국가와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8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는 과일이나 채소가 유전적으로 변형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 숫자가 9로 시작한다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거예요. 나머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재배된 상품은 보통 3이나 4로 시작하는 4자리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칩 봉지 바닥에 있는 여러 색깔의 동그라미는 모든 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인쇄되어 있는지, 그리고 절단기에서 정확히 절단할 위치를 알려줍니다. 화장품에는 12M, 24M이라고 적힌 오픈박스 같은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은 제품을 연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숫자와 문자 표시는 12개월 또는 24개월을 의미합니다. 런던의 몇몇 기둥은 가로등처럼 보이지만 전구가 없습니다. 공식 이름은 스팅크 파이프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일이지만 19세기에는 유용하게 쓰였어요. 이 속이 빈 기둥은 공기와 나쁜 냄새가 나는 폭발성 가스를 위로 끌어내서 원치 않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동 립라이너와 아이펜슬에는 샤프너가 패키지에 설치되어 있어요. 연필 뒷면의 뚜껑이 색깔만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잡아당겨서 제품을 날카롭게 할 수 있어요. 일회용 젓가락을 위한 임시 받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젓가락을 둘로 나누기 전에 한쪽에 붙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젓가락을 사용할 때 그냥 쪼개지 말고 그 붙어있는 부분을 떼내어 보세요. 잠깐 젓가락을 내려놓고 싶을 때 이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달러 지폐에는 비밀이 있어요. 테두리가 있는 큰 글자는 어느 은행이 이 지폐를 발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2개의 은행이 화폐를 유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L은 그것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수되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땅콩 버터를 제대로 저장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굳어질 수 있어요. 요령은 거꾸로 뒤집어서 기름이 항상 바닥에 머물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는 거예요. 어느 커피숍에 가든지 모든 일회용 컵은 정확하게 똑같아 보이고 로고만 다릅니다. 컵의 비밀은 빨리 음료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모양이에요. 윗부분은 항상 폭이 넓어 음료를 마실 때 코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바닥은 항상 좁아서 비록 손이 작더라도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 폭 차이 덕분에 컵을 쌓을 수도 있어요. 최초의 로고는 고대 가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중세시대에 술집과 상점의 주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나타내고 자신들의 사업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에게 임팩트 있는 로고를 갖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업에서도 그래요. 잘 만들어진 로고는 잠재적인 고객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즘 특히 전자상거래가 시작된 이래로는 살펴봐야 할 로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제품에서 숨겨진 의미와 기호를 간과하기가 쉬워요. 도미노 피자의 로고도 회사의 과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고 속에는 도미노 타일이 있죠. 초기 계획은 세 지점 각각의 점이 다르게 찍힌 도미노를 넣는 것이었지만 회사가 너무 커져서 모든 지점에 점을 찍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는 3개의 점들은 고객들에게 이 피자 체인의 초기 위치 3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 로고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문자 B입니다. 동의하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도 있습니다. 빨간색 원은 실제로 사람의 머리를 나타내고 흰색 글자 B는 헤드폰을 나타냅니다. 고객 중심의 또 다른 로고는 LG의 로고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회사의 초기 이름인 럭키 골드스타와 회사의 현재 슬로건인 Life's Good이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로고를 디자인했습니다. 이 로고를 자세히 보면 L과 G뿐만 아니라 웃는 얼굴도 보여요. 리바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청바지 회사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의 로고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리바이스 로고는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청바지에 들어가 있는 주머니 모양을 디자인에 반영한 것입니다. 페덱스의 로고 또한 매우 멋져요. 언뜻 보면 페드와 X라는 단어가 대조적인 보라색과 주황색 두 가지 색으로 함께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글자 E와 X 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뚫린 공간이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화살표는 움직임과 민첩성을 상징합니다. 유니레버 그룹은 전 세계에 400개가 넘는 엄청난 수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U자 모양의 로고가 꽃, 숟가락, 새와 같이 다양한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거예요. 이 로고는 음식과 다과에서부터 스킨케어, 뷰티 제품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드는지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 MBC 역시 매우 근사한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컬러풀하고 밝고 화려하죠. 이유가 뭘까요? 이 방송국은 컬러 텔레비전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던 때와 거의 동시에 탄생했거든요. 새 모양의 MBC 로고는 이 방송국 초기의 6부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색깔은 또한 고객들에게 MBC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해 공작새처럼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에버노트의 로고는 브랜드의 전반적인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디자인입니다. 사용된 글꼴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에버노트라는 단어의 왼쪽에는 코끼리가 그려져 있어요. 코끼리는 기억력 좋기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귀의 모양은 포스트잇처럼 둥글게 접혀 있어요. 정리와 노트 필기를 위해 만들어진 앱에 딱 맞는 디자인 아닌가요? 시스코 로고에도 작은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글씨체는 매우 미니멀하지만 위의 선들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첫 번째 CEO인 존 모그리지는 이 로고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두 세계를 연결해준다는 걸 보여주는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아마존 로고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작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글자 A와 G를 연결하는 미소 모양의 화살표는 아마존이 A에서 G까지 모든 제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우디는 자신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로고 속 얽혀있는 4개의 단순한 원은 초기에 이 대기업의 일부였던 DKW, 허쉬, 완더러, 아우디 4개의 회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베스킨라빈스 로고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B와 R 사이 로고의 가운데를 보면 31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브랜드에는 독창적인 맛의 아이스크림이 31가지나 있기 때문이에요. 전 거의 다 먹어본 것 같네요. 많은 기업들은 로고에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걸 좋아합니다. 피카사도 그중 하나예요. 디지털 카메라 이전 완벽한 사진을 터치 한 번으로 찍기 전에 아날로그 카메라에는 셔터라는 작은 장치가 있었어요. 셔터가 열리면 빛이 통과해서 필름을 노출시키고 사진을 만드는 장치였죠. 피카사의 로고는 빨간색, 파란색, 녹색, 보라색, 주황색이 멋지게 입혀진 셔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로고는 멋진 반전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에 띄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단어 끝에 있는 N은 모두 대문자인 나머지 글자들과 달리 소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1960년대 이 회사 사장의 부인이 회사 로고가 좀 더 부드러워 보이길 바랬다고 해요. 대문자 글자는 너무 딱딱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로고의 전체적인 모습을 좀 더 유연해 보이게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단어 끝에 있는 N을 소문자로 바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발음할 때 소문자 N을 길게 끌어야 할 것 같아요. 세븐일레븐처럼요. 아닌가? 초콜릿을 좋아하신다면 토블론을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러시다면 토블론의 로고에 있는 복잡한 디테일들을 알아차리신 적 있으신가요? 이 회사가 설립된 스위스의 베른은 곰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도시의 문장부터 쓰레기통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곰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토블론 초콜릿은 산처럼 생겼기 때문에 로고에는 산도 있어요. 하지만 뚫린 공간 안에는 곰도 숨겨져 있죠. 칙필레의 로고는 이미지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로고 중 하나입니다. 물론 C는 치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닭 모양도 있어요. 뚫린 공간을 창의적으로 사용한 또 다른 좋은 예는 포뮬러 1의 로고입니다. 포뮬러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F와 붉은 불꽃을 묘사한 수평선 사이에는 숫자 1이 아주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습니다.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스포츠 의류 브랜드 중 하나인 아디다스에는 작은 미스테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아디다스의 로고는 그저 3개의 수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산은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운동선수가 해야 하는 노력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 과정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IBM 로고는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어요. 회사 이름 속 3글자인 IBM은 속도와 역동성을 상징하기 위해 수평선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창업자들에게 항상 중요했던 회사의 주요 가치 중 하나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벤 역시 멋진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신들의 진짜 역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로고의 B를 한 쌍의 선글라스처럼 디자인했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는 브랜드 정체성에 걸맞는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무늬를 가진 다양한 퍼즐 조각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데 빠진 조각도 몇 개가 있죠. 이 로고는 회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 한마디 없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스토리텔링이지 않나요? 서브웨이는 로고와 이름의 조합이 멋진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S와 Y 끝에 나 있는 화살표는 지하철역에서 볼 수 있는 길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허쉬 키세스 로고에 있는 초콜릿 2조각은 놓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3번째 초콜릿도 숨겨져 있어요. 아직 못 찾으셨다고요? K와 I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을 다시 장식하거나 결혼식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핀터레스트로 아이디어를 저장하고 공유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핀터레스트 로고는 빨간색 원에 P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이 P는 압정처럼 생겼답니다. 아주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로고는 독특한 모양의 빨간 곡선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지휘자를 상징하는 나름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로고 안에 이미지를 숨겨놓은 또 다른 브랜드는 매직커피입니다. 이름 위에 있는 커피잔은 자세히 보면 모자 모양이에요. 아, 이제 뭘 좀 먹어야겠네요. 크래커에는 굽는 동안 깨지고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해 구멍이 뚫려 있어요. 만약 구멍이 없다면 크래커 안에 수증기가 쌓여 크래커가 부서질 거예요. 탄산음료병을 보면 병뚜껑 안에 디스크가 하나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음료와 음료수의 탄산을 밀봉해줘서 김이 빠지는 걸 막아줘요. 음료수병의 긴 목은 여러분이 그곳을 잡을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하면 손에 있는 열이 음료수 전체를 데우는 대신 병 밑부분만 데우게 될 거예요. 창에 있는 성가신 검은 격자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있는 음식을 보는 건 항상 어렵지만 그건 해로운 전자파가 빠져나오는 걸 막기 위해 있는 거예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리는 이 보호막은 음식을 제대로 조리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보호해줍니다. 감자칩과 같은 식품들은 포장지 안에 약 43%의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기반 봉지를 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완전 반대예요. 우리가 숨쉬는 산소는 봉지 안에 있는 감자칩과 반응해 감자칩을 빨리 썩게 만들어요. 산화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반면 질소는 식품이 신선하게 유지되고 운송 중에 부서지는 걸 막아주는 불활성 가스예요. 이 가스 쿠션이 들어있는 봉지는 감자칩이 부스러기가 되지 않고 아삭아삭한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주죠. 도넛은 안과 밖이 골고루 익을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생기기 전엔 겉은 바삭한 반면 속은 기름지고 설 구워졌었죠. 종이의 여백은 날짜 및 번호 목록을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원래 보호 기능을 하기 위해 추가됐던 거예요.
옛날에는 쥐가 사람들의 집에서 성가신 존재였고 종이는 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였어요. 여백은 여러분의 중요한 문서를 쥐들이 물어뜯는 대신 백지를 갉아먹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로 추가되었어요. 속이 빈 막대 사탕의 구멍은 삼켰을 때 질식하는 걸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탕을 제자리에 있게 해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여분의 사탕이 속의 빈 튜브와 구멍 사이로 흘러들어가 딱딱해지면서 사탕을 제자리에 고정시키죠. 만약 매끄러운 막대기였다면 사탕은 쉽게 미끄러졌을 거예요. 진공청소기에는 많은 부속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중에 저 긴 털 달린 게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바로 먼지를 털기 위한 것으로 액자, 블라인드, 갓 등을 청소하는 완벽한 도구예요. 나무 옷걸이랑 플라스틱 옷걸이의 차이점은 뭐죠? 옷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 말고 삼나무 옷걸이는 나방과 벌레를 물리쳐줘요. 소금은 요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독한 냄새도 없앨 수 있어요. 마늘을 다진 후 손끝을 소금으로 문지르면 냄새가 없어져요. 이건 신발에도 효과가 있어요. 토스터기 밑바닥에는 비밀 틀이 있어서 꺼내서 모든 짜증나는 빵 부스러기를 치울 수 있어요. 상자에서 초콜릿을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보세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초콜릿 바로 옆에 구멍을 누르면 그것들이 쉽게 튀어나올 거예요. 뚜껑이 있는 커피잔에 차를 한 모금 마시면 그게 컵 내부의 공기압을 낮춰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뚜껑의 작은 구멍은 공기가 그쪽으로 유입되게 해주고 액체가 주 구멍 밖으로 부드럽게 쏟아지게 해줘요. 음료 뚜껑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이 작은 버튼들은 식당 종업원 그리고 손님들도 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줘요. 각각의 버튼 옆에 이름이 있어요. 어떤 게 눌려 있는지만 보면 돼요. 과일 스티커에 적힌 숫자는 그 과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재배되었는지를 알려줘요. 만약 네 자리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수가 4 또는 3이면 과일에 살충제를 뿌린 거예요. 만약 5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수가 9라면 그 과일은 유기농으로 재배된 거예요. 5자리 숫자인데 첫 번째 숫자가 8이면 그 과일은 유전자 변형이 된 겁니다. 산 물건을 다 담아서 차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가방을 걸 때 쇼핑카트에 고리를 사용하세요. 이제 빵, 계란, 과일, 야채와 같은 부드러운 물건들이 무거운 물건들 때문에 찌그러질 일은 없어요. 뭔가를 재려고 할 때 줄자의 다른 쪽 끝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그 위에 못을 달아보세요. 이제 모든 길이 측정기마다 있는 작은 구멍을 거기 걸기만 하면 돼요. 맥플러리와 함께 나오는 네모난 숟가락은 아이스크림 토핑을 디저트에 섞는 데 도움을 줘요. 숟가락이 바로 기계에 연결되어 회전하죠. 야외에서 쓰는 자물쇠는 비 때문에 금방 고장나요. 바닥에 있는 이 작은 구멍 보이세요? 안에 오일을 붓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쇠가 다시 아무 문제 없이 잠금 장치를 열 거예요. 유리 케첩병 밑을 두드리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여기 작은 팁이 있어요. 케첩병을 비스듬히 기울이고 목 중앙을 두드리세요. 많은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들은 케찹이나 머스타드를 받기 위해 접힌 작은 종이컵을 채웁니다. 그게 말이죠. 원래는 컵이 펼쳐져서 더 많은 소스를 담을 수 있는 작은 종이 접시로 변해야 한답니다. 냄비나 프라이팬 손잡이에 있는 작은 구멍은 그저 그걸 벽에 걸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요리하는 동안 요리 도구를 큰 구멍에 꽂으면 도구가 냄비 위에 고정되어 부엌을 어지럽히지 않게 될 거예요. 파란색 또는 다른 어두운 색 칫솔의 솔은 새 솔을 사야 할 때를 상기시켜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칫솔모 색이 빠진 걸 보면 칫솔이나 칫솔 머리를 바꿔주세요. 싱크대 상부에 있는 추가 구멍에는 여러 가지 숨은 기능이 있어요. 우선 누군가가 수도꼭지 잠그는 걸 잊은 경우가 생겨도 물이 넘치지 않고 욕실도 물에 잠기지 않아요. 두 번째로 물이 흘러내리는 걸 도와주고 공기 탈출구를 제공하는 그 구멍 덕분에 물이 하수구로 더 빨리 빠져나가요. 대부분의 금속 지퍼는 안에 자물쇠가 있어서 열린 남대문과 같이 어색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지퍼 손잡이를 위로 향하게 두지 마세요. 아래로 당기면 저절로 잠길 거예요. 다 손잡이 밑에 숨은 작은 홈들 덕분이죠. 상한 우유는 가스를 배출해요. 대부분의 음식이 상할 때처럼요.
전형적인 플라스틱 우유통은 한쪽이 오목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 안에 가스가 팽창하면 오목한 부분도 팽창하고 그 부분이 볼록하게 나오죠. 또 만약 우유를 나중에 먹기 위해 저장해서 얼리고 싶을 때 통은 우유가 고체화되면서 팽창해서 통 안에 더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목욕 거품은 재미나 좋은 향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거품이 물을 뜨겁게 유지해주니까 목욕을 좀 더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아크릴 욕조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 어느 쪽이든 열을 아주 빨리 잃게 돼요. 많은 컵과 머그잔에는 바닥에 작은 홈이 일부러 나 있어요. 식기세척기용으로 디자인되었죠. 이 홈이 물을 흐르게 해서 컵을 꺼낼 때 물이 발 위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줘요. 또 이 홈들은 공기를 흐르게 해서 차가 데일 정도로 뜨거워도 컵이 깨지지 않게 해요. 연고 뚜껑에 뾰족한 게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호일로 밀봉되어 있는데 손톱과 작별 인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손가락으로 뜯지 않는 게 좋아요. 뾰족한 끝이 가장 안전하게 밀봉된 튜브도 쉽게 뜯어질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솔은 신발을 청결하게 해주는 광택을 유지해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게다가 에스컬레이터가 이동하는 동안 솔에 왁스를 바르는 것도 어렵잖아요.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솔은 우리가 가장자리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서 롱코트나 부츠컷 바지가 계단 사이에 끼지 않게 해줘요. 모든 틱택 용기는 열 때마다 틱택 하나를 꺼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뚜껑에 사탕이랑 같은 모양이 있죠? 용기를 뒤집고 부드럽게 흔들어서 천천히 열면 뚜껑 홈 사이에 사탕 하나가 끼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용기를 열어서 틱택 5알 이상이 입에 들어갈 때까지 털어 넣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틱택을 잘못 먹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비니 위에 있는 폼폼은 패션 액세서리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폼폼은 원래 아주 낮은 배의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 모자에 붙인 거랍니다.